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은 만들어 놓은 평가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 특정 연구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평가 항목을 적용할 때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을 선정하고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평가 항목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유형은 심사자가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사자가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탈락을 결정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면서 선정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것을 입증하는 근거 증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 증거는 심사자의 심사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심사자가 지원자의 연구가 독창성,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확인하고 검증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하는 방법은 지원자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한 다른 연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없는데도 독창성과 창의성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탈락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심사자가 평가만 하고 그렇게 평가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가 없는 근거 증거를 제시하면서 선정과 탈락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심사자가 지원자의 연구가 독창성, 창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을 결정하였다면 그렇게 결정한 이유로 지원자의 연구가 이미 다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적이 있는 연구라는 것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증거로 심사자가 주장하는 이미 수행된 다른 연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와 이유에 대한 근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독창성, 창의성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탈락을 결정하거나 근거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가 없는 근거 증거를 제시합니다. 근거 증거가 없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될 수 없으며 주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근거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연구자의 연구가 근거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가 다른 많은 관련 자료나 문헌을 찾아보고 그 자료 문헌을 근거 증거로 제시하면서 연구 내용을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연구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 심사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탈락을 결정하였다면 반드시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만들어 놓은 평가 항목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 항목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때도 있으며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인데 제외되어 있는 평가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 실적을 들 수 있습니다. 심사자가 지원자의 연구 실적을 문제 삼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연구재단의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 연구 실적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사자가 연구 실적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자가 필요에 따라 있는 평가 항목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고 없는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 실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평가 항목입니다. 이유는 지원자의 자격 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언급한 올바르지 않은 평가를 통해 특정 지원자를 선정하거나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이러한 엉터리 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정당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 언급한 올바르지 않은 평가를 하였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를 알려주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언급한 올바르지 않은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평가 내용을 알려주면서 해명을 요구하는데도 어떤 해명도 하지 않거나 해명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등 이치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비정상적인 행위의 유형은 다음 시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당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 언급한 올바르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 평가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사자의 심사 능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심사자의 전문 능력이 부족하여 언급한 올바르지 않은 엉터리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지원자의 연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잘못된 심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자의 연구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도 올바른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심사자가 잘못 심사하였다는 것을 알더라도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모두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자가 인정하지도 않고 바로잡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자가 잘못 심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 권위의식입니다. 잘못 심사하였더라도 자신의 결정에 따르고 복종하라는 권위의식과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심사자가 고의로 언급한 올바르지 않은 엉터리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심사자 자신이 잘못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 고의로 올바르지 않은 엉터리 심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도적 고의로 올바르지 않은 엉터리 심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증거는 이의 신청을 통해 심사자의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 증거를 제시하면서 알려주었는데도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결과를 바로잡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근거 증거를 제시하면서 알려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자신이 잘못 심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과를 번복하지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자가 이렇게 의도적 고의로 올바르지 않은 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지원자를 선정하거나 탈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평가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인을 선정하고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심사자는 자신이 심사하는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선정하고 탈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사자는 자신이 심사하는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자도 자신을 심사하는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증거 또한 추후 방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한국연구재단의 문제는 실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실제 사례 또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이상한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급한 올바르지 않은 비정상적인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도 한국연구재단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조치 대처를 합니다. 이 경우는 더 가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비정상적인 이의 신청 제도와 민원 제도의 운영 실태를 실제 사례를 들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